대한민국 청춘들이 모여들던 MT의 성지 강촌. 하지만 경춘선 마지막 기차가 떠나간 후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는데요. 더 이상 기차가 오지 않는 옛 강촌역을 중심으로 강촌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버려지는 폐 서프보드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양양청년협동조합. 분리배출이 어려운 폐 서프보드로 벤치를 만들어 필요한 곳에 기증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해넘이 명소로 소문난 흥원창과 운치 있는 야경을 자랑하는 강원 가명. 빛이 아름다운 원주의 명소를 찾아 역사 속 이야기도 듣고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8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저희가 일시적으로 방송 중에 마스크를 벗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제 정말 마스크 없이는 생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의 일부가 마스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네. 때가 있어요. 처음에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참 불편하고 답답했었는데 네네.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잖아요. 넘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마스크가 익숙해졌다. 마스크가 없으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정말 동의하는 바인데 사실은 마스크를 조금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 보조 용품들과 같이 조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스크 귀 보호대나 네. 마스크 가드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용품들을 사용하다 보면 좀 더 편리해질 수는 있어도 방역 효과는 좀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요. 이 마스크 가드 10개 중 8개가 방역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백신이 1차 방어막이라면 마스크는 최후의 방어막인 만큼 네네. 이 마스크를 잘 네. 쓰는 것도 또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이 운영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여러 가지 저녁 소식들을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춘천에서 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촌역 하시면 예전에 정말 대학교 MT의 성지로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곳이 이 경춘선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오랫동안 폐 역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폐 역사로 남아있긴 했지만 추억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드라마 촬영지로 거듭나면서 네. 촬영 명소로도 불렸습니다. 강촌역이요. 맞습니다. 네네. 이곳이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강촌역의 모습은 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달리던 철길. 이곳에만 오면 노래가 절로 나오고 사랑이 절로 싹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에서 마지막 기차가 떠나간 지도 언 10년. 그 뒤로도 강촌 사람들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청춘들의 정착역이었던 강촌이 이제는 희망의 정착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춘선 옛 철길을 따라 거슬러 오르면 만날 수 있는 구 강촌 역사. 한때 대학교 MT의 성지라 불렸지만 지금은 기차도 승객도 없이 텅 빈 플랫폼만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 그 복선 전철 그게 개통되면서 요게 이제 마지막 폐 역사가 됐던 거죠. 강촌역에 매표소가 있던 건물은 최근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명 강촌 상상역. 시간이 멈춰버린 폐역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이 되길 바란 거죠. 원래 이제 강촌역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구구리 공방을 이전을 하면서 그 역 이름도 좀 새롭게 바꿔보자. 그래서 강촌 상상역이라고 바꿨습니다. 그 어떤 꿈과 희망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촌 상상역에 들어선 구구리 공방은 강촌 주민들이 합심해 만든 곳입니다.
나날이 침체돼가는 우리 지역의 볼거리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만지니까 새로운 이렇게 감회 같은 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도 하고 살아가는 그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참 좋습니다. 주민 한 명 한 명이 정성껏 만든 도자기 화분들은 강촌 상상역과 마을 곳곳을 꾸미게 될 예정입니다. 재료에 강촌의 흙이 들어간 만큼 관광객들에게 의미 있는 기념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모든 작품들이 강촌 주민들의 솜씨. 와, 아마추어급이 아닌데요.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모아서 놓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시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취미생활이라고 하기엔 다들 도의에 진심인 모습. 강촌 사람들의 손에서 피어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강촌의 풍경이 기대됩니다. 구구리 공방에서 도의의 수업이 한창일 때 강촌 상상역을 찾아온 또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1층 대합실 자리에 알록달록 예쁜 공예품들을 전시하는 사람들. 여기서도 뭘 하시나 봐요? 335 인생 나눔 활동 중에서 저희 강촌 지역 회원들이 공모 사업에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한 것을 최종적으로 오늘 전시회를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네. 강촌의 그림 동호회 회원들이 이번에 중장년층 참여 예술 활동인 3355 인생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예쁜 천 아트 전시를 선보이게 된 겁니다. 이제 주로 야생화 꽃을 그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좋은 점은 이 전시회를 보시다시피 천에다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 접목도 시켰잖아요. 접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멋진 미술 작품이자 유용한 생활용품도 되는 천 아트. 벽걸이며 가방, 쿠션까지 다 예술입니다. 즐겁고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면서 하루하루가 그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보니 강촌 사람들은 다 예술에 재능이 있나 봐요. 각자 생업에 바쁜 와중에도 주민들 사이에선 활발하게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힘이 강촌의 진정한 매력인가 봅니다. 어떤 문화활동을 저희가 같이 함으로써 강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런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선 그리운 옛날로의 시간여행도 가능합니다. 강촌 상상역 2층에 마련된 추억의 갤러리. 강촌의 역사가 담긴 흑백 사진 속에는 이곳 사람들의 어린 시절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이 아버지도 뱃사공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안 계셨을 때 그때 이제 대신해서 손님 타와서 이제 건너는 거죠. 지금은 상가들이 가득한 강촌로 큰 길의 옛 모습. 사진 속 옛집을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강촌의 추억이 가득한 건 여행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에 하나 있었어요. 아래. 수십 년 전 놀러왔던 기억을 더듬어 오랜만에 다시 강촌역을 찾았다는 한 노부부. 더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쉽지만 사진으로나마 그때 그 시절을 만날 수 있어 반갑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강촌 출렁다리.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강촌 하면 아주 그냥 그 유원지로 최고로 뽑혔죠. 서울 사람들은 기차 타고. 참 좋았는데 세월은 이제 어느덧 이제 흘러가지고 백발이 형성하게 되고 그때 추억이 나오니까 그 추억을 갖다가 건질 수 있으니까 참 좋네. 여기 오길 잘했어요. 네. 조용히 살고 팔아 강촌에 살고 싶네.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강촌역의 기차는 여전히 운행 중입니다. 이름 없이 나는 꽃 피고 한때 불야성을 이뤘던 강촌 번화가. 특히 강촌역과 가까운 마을 입구 쪽 상권은
수많은 민박집이 몰려있어 항상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민박촌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네요. 여기가 좀 민박촌으로는 아주 핫한 곳이었다라고 보죠. 음식점과 여러 가지 레저도 즐기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쇠락했지만 이곳의 숨은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강촌 사람들. 비좁고 가파른 옛골목이지만 추억길이라는 예쁜 이름을 붙여 보존 중입니다. 민박이라는 단어조차 이제는 복고풍이 된 시대. 이 골목이 참 아름다워요. 그 바위를 두고 뭐 길을 낸다든가 그래서 아주 좀 아기자기한 곳이죠. 척박한 바위산 지형의 달동네처럼 들어선 민박촌은 레트로한 매력이 한가득. 와, 이것을 잘 정비하면 강촌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하나하나가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강촌을 문화마을,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마을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강촌을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고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0여 년 전 기차가 떠나간 후에도 강촌 사람들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관광객들의 관심이 줄고 발길이 뜸해진 이후에도 강촌 사람들은 변치 않는 웃음과 희망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희망을 키워가는 마을. 강촌은 과거의 추억으로 더 멋진 미래를 그려나가는 중입니다. 네, 강촌 상상력을 살펴보셨습니다. 강촌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구심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고요. 네. 앞으로 피암 터널도 활용하고 뭐 전시 공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강촌에 들르시는 분들 꼭 잊지 마시고 이 강촌 상상력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이 골목, 네. 그 민박촌 골목이 어떻게 골목이요? 변신을 예. 할지 어떻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뭐 민박 세대라기보다는 펜션 세대라고나 할까요? 확실하세요? 그렇긴 네네. 합니다만 요즘 뉴트로, 레트로가 워낙 유행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저런 곳에서 사진을 찍어줘야 감성 사진, 일명 갬성 사진이라고 아. 하죠. 좀 찍어줬다라는 맛이 좀 날 것 같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저 골목들이 더 아기자기하게 꾸며지고요. 더 많은 상점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아마 강촌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춘천시에서도요,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이 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게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강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석 씨는 양양. 양양. 뭐가 네. 떠오르세요? 지역명 양양 말씀하시는 양양이요, 거죠? 네. 뭐 서핑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 그렇다면 양양에 뭐가 많을까요? 서핑의 천국이니까 서핑을 즐기시는 분이 많겠죠. 서퍼들 네.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것도 무척이나 그래요? 많다고 이것? 하는데요. 네. 바로 폐 서핑 보드입니다. 버려지고 망가진 이 폐 서핑 보드가 의미 있는 변신을 꾀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변신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서핑의 성지라 불리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야말로 서퍼들의 천국이죠.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는 서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양양의 해변. 해변엔 자연스레 서핑샵이 생겨났고 서핑 보드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수명을 다한 폐 서핑보드. 그대로 버려지던 폐 서핑보드가 새로운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납니다. 청정 양양을 지키는 주인공들의 손끝에서 말이죠. 버려진 서핑보드에 새로운 역할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강릉시 초당동. 지금은 문을 닫은 오래된 목욕탕 지하에 자리 잡은 한 목공방. 목공에는 물론 나무로 수제 서핑보드를 만드는 공방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떨어지더라고요. 중간 사이즈에 있는 것도. 뭔가 회의가 한창인데요. 이들은 양양이 좋아 살러온 젊은 사람들의 모임인 양양 청년협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양양이라는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이건 뭘까요? 의자 같기도 하고 벤치 같기도 한데 말이죠.
이제 양양이 서핑의 성지인데 매년 서핑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폐서핑 보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기에 미리 좀 방지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폐서핑보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핑보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서핑보드의 지금 단면을 보시면 지금 안에가 스티로폼으로 꽉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부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스티로폼에 그 보강을 하기 위한 지지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실제로도 이렇게 부러진 서프보드가 해양 환경에도 가장 큰 문제점이 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바다로 많이 유입이 돼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서핑보드도 플라스틱인데요. 해양 쓰레기의 주범인 플라스틱 중에는 이런 폐서핑보드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양양에서 발생하는 폐서핑보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폐서핑 보드 자체가 일단 한번 기능을 잃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원 순환을 할 수 있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환으로 이제 일단 벤치에 보드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계속 나오는 거는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또 보드를 또 바꾸는 식으로, 그래서 디자인을 좀 다각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금 자원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양양 죽도 해변의 스파 라운지를 근사하게 꾸며주고 있는 폐서핑보드의 변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퍼들이 좋아하는 맛집이라는데요. 반가운 작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게 곳곳에 서핑보드가 장식돼 있죠. 버려진 보드에 그림을 그려 이렇게 활용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젊고 역동적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단연 인기 만점. 너무 매력적이죠. 우선은 바닷가 근처라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지역이 서핑으로 또 핫한 곳이기도 하고, 겨울철 되면은 서핑을 하다가 부러진 폐보드들이 좀 많이 버려져가지고 환경적이나 아니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인테리어로 소품으로 쓰는 거는 충분히 그만큼 매력이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손님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오셔가지고 작가님이 어떤 분이냐, 그림은 어떤 분이 그리셨냐, 뭐 요거는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이제 양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남해 해변의 한 서핑샵인데요. 폐서핑보드를 수거하기 위해 들렀습니다. 이제 시즌이 끝나면 이런 폐서핑보드가 샵마다 조금씩 나오거든요. 손이 안 되고 계속 써야지 우리가 이익이 남는데 부러지게 되면 이것도 없거든요. 버리는 것도 다 돈입니다. 저희도 이걸 면사무소에 가서 딱지를 사서 버려야 되는데, 이제 석기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어쨌든 낫죠. 대신 수거해주니 고마울 따름인데요. 잘해라. 감사합니다. 잘해. 인구해변의 다른 서핑샵에도 지금 폐서핑보드가 몇 개 있다 그래서 수거하러 가고 있습니다. 양양의 대표적인 서핑 해변이죠. 죽도 해변입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도를 즐기는데요. 한편에선 드라마 촬영이 한창입니다.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죠. 아유, 춥지 않으세요? 조금 걷다 보니 해변에 버려진 서핑보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샵에 있는 그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폐기물 처리를 하시는데, 간혹 이렇게 개인 장비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유기죠, 유기. 네,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도 안 치우다 보니까 이 서핑보드 버려진 거에 가장 가까운 샵 사장님들이 대신 치우거나 본인 돈을 들여서 버려주시거나 그러거든요. 보드를 버려야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보드를 빼내서 차를 빼는 데 쓴 것 같아요. 해변으로 차를 많이 끌고 오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차 그럼 버리고 안 가 그러면? 아니, 차 빼겠다고 우리 걸 빼가지고 쓰고는 옆에다 놔둔 거지 다시. 제발 해변으로 차를 좀 끌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해변으로 차 끌고 오는 거 불법이에요. 차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고 보니 타이어가 밟고 지나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망가진 서핑보드는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강원 서핑협회에 따르면 올해 양양에서 발생한 폐 서핑보드만 해도 무려 5톤가량 된다고 하니 꽤 심각한 수준. 차 안 가득 그리고 지붕까지 올린 폐 서핑보드를 싣고 이제 작업실이 있는 양양 청년협동조합으로 이동합니다. 알록달록 색칠한 폐 서핑보드가 벤치 안에 끼워져 있네요. 오늘 수거한 보드는 지하 작업실로 옮겨놓는데요. 곧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떤 걸 지금 그리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냥 원래 서핑보드에 있던 패턴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요. 해지는 양양 해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새롭게 활용된 예술 작품. 적당히 화려한 색감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30분 만에 뚝딱 완성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핑 도시 양양을 알리는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죠. 지역이 훨씬 이제 좀 많이 더 알려지고 이런 디자인이나 뭐 브랜딩 제품들이 많이 잘 나와서 전국적으로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요즘에 친환경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양양이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깨끗한 지역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양에서 오랫동안 좋은 일 하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양양이 좋다는 거죠. 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도전하는 양양 청년협동조합 조합원들. 현재 그들은 버려진 서핑보드의 재활용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인데요. 이들의 열정 가득한 도전이 계속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저곳에서 한 해 버려지는 서핑 보드가 5톤이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와, 이 무게를 나누면은 얼마나 많은 양이 버려지고 있는지 놀랐고요. 그리고 저게 버려진 이 폐 서핑 보드가 산업 폐기물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맞습니다. 네. 즐겁게 서핑을 즐기고 난 뒤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간 저 서핑보드들을 보니까요. 네네. 저는 사실 보면서 살짝 화가 나기도 했거든요. 네. 저런 행동들은 사실 양심을 버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좀 노하신 우리 명수 씨 그 네.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고마운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양양 청년협동조합 조합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버려지는 폐 서핑보드를 정말 아름답게 재활용하고 계셨어요. 뭐 색감들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예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분들 덕분에 제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양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또 아이디어가 더해진 그 활약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시청 소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채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 해남으로 떠나볼 텐데요. 용서 씨, 로컬 푸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자, 로컬 푸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요즘 이 로컬 푸드가 각광을 받으면서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해남의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해남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해남 국민이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생긴 겁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 데로는 80~90%는 로컬푸드 매장으로 가요. 농민들하고 직접 거래하니까 상부상조?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열어주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주는
해남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금 만나보시죠. 땅이 주는 농산물 자원이 풍부한 해남. 보기만 해도 큰 규모의 다양한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농부는 농사만 15년째라는 베테랑 농부 김재열 사장님입니다. 제가 농사 지은 데가 한 15년 됐어요. 작물이 한 20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해남이 그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거의 다 해풍을 맞고 자란 야채나 이런 식물들이에요. 그게 좋고, 첫째 맛이 있어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 데로는 거의 한 80~90%는 로컬푸드 매장으로 가요. 사장님은 최근 해남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면서 농산물의 판매 방식이 확 바뀌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전에는 어땠나요?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완전히 하락되고 어느 날은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못 받지만은 우리 로컬 거기 매장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얼만큼 이러면 얼마 찍어야겠다. 그럼 제가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장님의 땀의 결실인 자식과도 같은 농작물들을 수확하고 향하는 곳은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은요, 우리 그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수 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중소농가, 특히 소농가는요, 판매할 판매처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도매시장 가격이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가격,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져와 진열하고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 걸까요? 가격은 뭐 이제 제가 알아서 하는데 도매가 같은 게 항상 아침에 보면은 가격이 정해져요. 얘랑 이렇게 맞추면은 아무래도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도매가 수준이니까. 매일 그러면 와서 가격을 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예체류가 가격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실시간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지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이제 보통 한 500명 정도. 한 500명 정도? 그럼 꽤 많은 거 아니요. 이미 해남읍에서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이곳. 어떤 이유로 이렇게나 많이 찾는 건지 소비자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물건도 좋고 또 농민들하고 직접 거래하니까 서로 뭐 상부상조? 그게 싱싱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저렴하더라고. 나 지금 반대 살려도 이리 와서 좀 저렴해. 해남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면서 이제 해남 구민들은 해남에서 나는 싱싱한 먹거리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대부분 광주나 서울에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해남 사람들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해남 농산물을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해남 로컬 직매장이 생김으로써 해남 국민이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생긴 겁니다. 매장의 다른 한 곳에서는 박스 여러 개를 두고 포장 작업이 한창인데요. 단체 주문이라도 들어온 건가요? 지금 이게 해남군의 취약계층 직접 이렇게 구매하러 못 오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좀 힘드신 분들한테 배달하고 있는 꾸러미 서비스입니다. 일단 나라에서 정해준 품목들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해남군에서 직접 농민들이 농사 지은 걸로만 들어가고 뭐 고기, 채소, 우유 뭐 등등등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저희 농협이랑 합쳐서 600가구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해남군 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배달해주는 꾸러미 서비스. 오늘도 박스를 한가득 싣고 배달에 나섭니다. 꾸러미를 기다리던 어르신, 댁에 도착하니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로컬푸드 매장에서 가져다준 고마운 식재료들. 배달 온 꾸러미를 열어서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뭐예요? 가지. 가지? 고기인 줄 알았어. 고기는 밑에 있어. 감이구나. 계란. 계란.
요건 콩나물, 요건 고기, 요건 냉동고 집어넣어야지. 계속해서 다음 배달 장소로 향합니다. 이번에 온 곳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꾸러미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갖고 그 면사무소 가갖고 알아보고 신청을 해드렸어요. 편리하셔요? 많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정말 요긴한 것 같아요. 꾸러미 서비스를 요긴하게 이용해 주시니 뿌듯한 마음. 그런 마음을 안고 오늘의 마지막 배달지에 왔습니다. 할머니! 보냈어요? 네. 감사하고 그 계란도 이렇게 갖다 주고 콩나물도 주고 고기도 또 올 때 나오고 그냥 이렇게 좋지. 이들을 만나는 것도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뭐 생각도 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마을 옆집 할머니 챙겨준다는 느낌인 것 같고 많이 느끼는 것도 있고 네, 보람찹니다. 해남에서 나고 자란 신선한 먹거리가 누구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함을 전하는 모든 농부들의 마음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당구동 마을관리소가 개소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강원 365 파이팅!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용석 씨는 지금 원주에 살고 계시죠? 아, 살고 있죠. 그렇다면 네. 원주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들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뭐 문화재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명수 씨 시간 많으세요? 네네네.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나열해 드리는데. 아, 그만큼 많이 갔죠. 다녀와 보셨다는 거예요? 명수 씨는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쉬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네? 저희가 생방송 강원 365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원주에 있는 뭐 문화재나 관광 명소들 네. 정말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 체험을 하신 겁니다. 아, 간접 체험이라면 네네네. 제가 빠질 수 없죠. 네. 원주 지역의 간접 체험으로는 제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네네. 오늘은요, 역사적인 의미에 더해서 원주의 아름다운 빛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빛 명소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은 2021년도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할까 합니다.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연말연시. 오늘은요, 저와 함께 원주의 아름다운 빛을 만나러 가보시죠. 원주시 부름면에 위치한 흥원창. 이곳에서는 어떤 빛을 만나게 될까요? 너무 좋네요. 제가 오늘은 이 아름다운 빛을 품고 있는 원주의 역사 속 명소들을 둘러볼 건데요. 그런데 연말인데 제가 혼자서 둘러보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들려줄 오늘의 길동무, 목익당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만난 곳이 흥원창이잖아요. 네. 일단은 탁 트인 풍경이 먼저 탁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네네.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 이쪽에 표지석에 흥원창 이렇게 써 있어서 오는 분들도 전부 다 지명이 흥원창이로구나 이렇게들 알거든요. 그런데 흥원창이라는 거는 지명이 아니고 옛날 창고 이름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죠. 세금을 곡식으로 걷었어요. 그 걷어들인 곡식을 한겨울 동안 보관하는 창고가 흥원창이에요. 규모가 그러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굉장히 컸죠. 여기가 보통 그 평저선이라는 배가 한 20여 척 있었는데 배 한 척이 한 번에 28톤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고 풍경까지 아름다운 곳이니까 오늘 해설사님과 함께 좀 걸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가시죠. 예. 남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걸으며 흥원창의 모습을 눈에 담아보는데요.
석양으로 물든 환상적인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와, 아니 그냥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네네. 위로를 받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런 풍경들이 계절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겨울이라서 좀 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뭔가 고즈넉하면서도 평온한 이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는 넓어서 어찌 보면 썰렁하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실제는 굉장히 평안한 이런 장소입니다. 네. 이 지역의 또 이미지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 이제 그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요거를 옛날 사람들은 이 지역에 정말 멋진 풍경이다 해서 8가지 멋진 풍경 8경 중에 하나로 꼽기도 했어요. 해질녘 풍광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흥원창. 노을 맛집이자 해넘이 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건너편, 사실은 우리가 강원도에 있죠. 근데 저 건너편은 충청도예요. 오. 그다음에 저쪽에 바위 이렇게 봉우리 된 데는 경기도. 그렇게 해서 여기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삼도가 이렇게 나란히 마주보는 이런 장소라서 옛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정말로 교통의 요지고, 군사적으로 보면은 전략적 요충지가 돼서 쟁탈의 요소가 되는데, 이런 장소입니다. 해넘이를 보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두 사람.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아, 2021년이 또 이렇게 지는구나.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면서 정말 쭉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해가 지고 있죠. 네.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문화관광 해설사는 손님들 모시고 해설을 제공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행들을 못하니까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이제 많이 좀 힘들었는데, 지금 넘어가는 해, 저게 다시 뜨면은 이제 내년이 되겠죠. 내년이 되면은, 내년이 무슨 해예요? 호랑이. 호랑이죠. 이민년 호랑이 해인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이런 그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호랑이가 나쁜 기운 다 막아주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해도 우리한테 내년을 기다려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뉘어뉘어 저물어가고 있는 2021년. 행복했던 추억은 가슴속에 담고 힘들고 슬펐던 일은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고 이제 야경을 보러 가볼게요. 와, 너무 예뻐요. 여기 오니까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그래요? 노래가 딱 생각이 나네요. 너무 예쁘고 화려한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강원감영. 강원감영이라는 데입니다. 이 강원감영은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강원도 도청격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이나 강원도를 이렇게 다스리던 그런 관찰사라는 분이 계시던 이런 곳입니다. 네. 평소에 저도 자주 와봤지만 이렇게 또 화려한 조명과 함께 경관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가시죠. 밤에 만나는 강원 가명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점자에 화려한 불빛들이 쫙 있거든요. 네. 되게 색달아 보이고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네. 보통은요, 이 옛날 목조 건물은 이게 단청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문화재 야행 축제할 때 설치했던 것을 그대로 놔둬서 훨씬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뻐요. 눈부시게 빛나는 포정루. 황홀한 풍경을 눈에 담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왕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널리 알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래야 되냐 하면은,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왕이 나가 싸우자 하면 다 나가 싸워야 되죠. 명령을 잘 들을 수 있게 왕의 말을 잘 듣게 가르치는 거, 그게 선양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뭐
훈련도 안 된 그런 그 일반 백성을 갖다 전쟁터에 내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 가르치고 감화시켜라 해서 선양교화의 말을 줄여서 선화당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게 선화당의 역할입니다. 관찰사가 강원도의 정물을 보던 선화당. 황희정승과 송강정철도 이곳에서 백성을 살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후원 나들이를 해볼게요. 연못위에 세워진 누각이 운치를 더해주는 이곳은 손님을 맞이하고 연회를 열던 장소였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오늘 해넘이도 보고 또 가명의 아름다운 야경도 보면서 한 해를 한번 쭉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해설사님도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참 열심히 보냈다라고 한 해를 정리하셨는데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보낸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흥원창은 또 우리나라의 살림을 강원 가명은 또 우리 강원도의 살림을 맡아서 하던 곳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우리 국민들의 살림은 좀 나아질까요? 당연히 나아질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호랑이의 해예요. 아주 용맹하고 의리 있는 동물이거든요. 거기다가 옛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쁜 기운, 예전에 삼재라 그랬거든요. 삼재를 막아주는 이런 동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코로나도 삼재에 해당이 될 텐데 그거 코로나도 내년도 이민년 호랑이 해에 호랑이 기운으로 싹 물러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 생활 다시 되찾는 거는 물론이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짝이는 불빛들처럼 내년에는 더 희망차고 밝은 새해가 되길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2021년 진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2021년 잘 가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2021년아 잘 가라. 해 지는 풍경과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던 빛 명소, 원주의 빛 명소죠. 흥원창과 강원 가명을 만나보셨습니다. 특히 강원 가명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희 원주 MBC 사옥에서 정말 가깝거든요. 맞아요. 이 추위가 좀 물러가면 명수 씨, 저희가 생방송 강원 36 끝나고, 네. 촬영 끝나고 한번 관광시켜드릴게요. 너무 좋죠. 네. 야경이 너무 멋지잖아요. 저는 그 전에 흥원창을 꼭 흥원창. 다녀와 보고 싶은 게 그러게요. 화면 너머로 저희가 봤는데도 네. 산 너머로 이 해가 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잖아요. 맞아요. 직접 보면 얼마나 멋있을지 벌써부터 설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원 가명, 이 빛의 명소라는 이유를 제외하고도 꼭 들러봐야 되는 이유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 관찰사가 정물을 봤던 선화당이요. 최근 네네.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흥원창에서 네. 해넘이를 보시고요. 예. 강원 가명 넘어오셔서 보물도 보시고 야경까지 감상을 하시면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겨울 원주로 겨울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 지리산 호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강촌에 고모가 사셨었는데 돌아가신 지가 벌써 3년이 넘어가네요. 출렁다리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더 새로운 마을로 변화하도록 기원하며 2022년 모두들 대박 나세요 하셨습니다. 네, 더 멋진 모습으로 탄생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장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서핑보드 재활용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좋은 일 하시네요. 늘 행복하세요. 깨끗한 강릉을 더럽히지 말아요. 여기도 아기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쓰레기는 직접 수거하시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까 맞아요. 아까 서핑보드 재활용한 멋진 작품을 아이가 이렇게 보고 맞아요. 만지는 그림도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아기들이 자라나고 있는 곳입니다. 절대로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요. 서핑보드 즐기셨다면 끝까지 수거까지 네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보내주신 미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허니 어떻게 읽어야 되죠? 허니 바다 아모르. 바다 아모르. 예. 허니 바다 아모르. 네. 자,
펫 서핑보드를 활용한 그림 집에 두면 예술일 것 같습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집에 두면 진짜 예술일 것 같은데 용석 씨 나중에 집에 저런 거 하나 두면 진짜 제가 놀러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오기 싫으시고.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런 작품을 두시면 한번 초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예술 작품 같다는 뭐 팝아트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었고 네. 정말 뭐 멋지더라고요. 좋은 활동해 주신 우리 청년 조합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 생방송 강원 3육 제작진이 드립니다. 그리고 땡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31일 지는 해 봐야겠네요. 해넘이를 보시겠다고. 해넘이, 예. 예. 해넘이도 좋고 해맞이도 좋잖아요. 네. 다 보면 너무 좋은데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사실은 해넘이 해맞이를 많은 분들이 모여서 보시기는 그러니까요.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좀 달래드리고자 동해 지역의 그 일출 모습을 저희가 TV 영상으로 송출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TV로 그 아쉬운 마음을 영상으로나마 달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댁에서 보시면 더 그럼요. 기분 좋게 맞습니다. 즐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권희님께서 또 보내주셨네요. 해돋이 보러 가고 싶은데 이번에도 어렵게 됐네요. 내년에 코로나19 종식되는 걸로 집에서 소원 빌려고요. 맞아요. 우리의 소원은 코로나19 종식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9지 않습니까? 이게 네. 2인데 2022년인데 무섭네요. 19가 언제까지 지금 달려 있습니까? 네. 권희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소원 빌어볼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